교수님 잘 보이십니까? 네네. 네. 일단 저희 조는 이번에 이제 교수님께서 중간 프로젝트 때 코멘트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이제 페맨 시그널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이제 이를 이제 튜토리얼식으로 발표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드리고 그 뒤에서는 제가 중간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페맨 아이 다이어그램 시뮬레이션, 페맨 아이 다이어그램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구현을 해서요. 팸6과 팸8 다이어그램을 이제 구현한 내용까지를 발표 드리면서 발표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초반에 왜 페맨 시그널링이 나오게 됐는지 이제 이 부분은 중간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각각 시그널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를 뺀 나머지 두 학생이 설명을 하고 나서요. 이제 나머지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 페맨 시그널링의 이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이스티메이션 했을 때 팸6과 팸8 시그널링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까지 발표를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페맨 시그널링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이제 페이지가 앞으로 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간략하고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 레이트가 빨라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트는 당연히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서 데이터 레이트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거의 일렉트릭 디바이스의 데이터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한 레인당 보시면 이제 뭐 PCI 같은 경우에는 뭐 64GBps, 128GBps까지도 이제 현재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며 뭐 매일 2년마다 이제 2배씩 증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트는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레이트가 빨라지는 것이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채널 로스라든지 ISI, 뭐 크로스톡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깨끗한 신호를 보내더라도 이런 더러운 신호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 중에 이런 어떤 채널 로스가 있는데 이 채널 로스는 프리퀀시가 커지면서 로스가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것도 매우 큰 문제인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맨 시그널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 사실 중간 발표 때도 설명을 드려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같은 64GBps를 보낼 때 NRG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스 프리퀀시가 32GHz인 반면에 다른 팸N 시그널링의 경우에는 이 나이키스 프리퀀시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나이키스 프리퀀시를 줄이게 되면 채널 로스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채널 로스를 줄이게 되면 이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부분인 이 채널 로스 부분을 확 줄여서 이제 SI의 특성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러면 다 그냥 뭐 팸 100 시그널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컨버전 로스라는 것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NRG에서 다른 팸 시그널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생기는 로스 또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로스들보다 이 시그널링을 바꿨을 때 얻는 채널 로스의 이득이 더 크다면 이제 팸 시그널링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고 실제로 데이터 레이트가 매우 빨라졌을 때 사실 이 넘어가는 것이 이제 효과적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28GHz에서부터 뭐 팸4 시그널링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팸6과 팸8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팸6을 만들고 또 어떻게 팸8을 만들고 각각에는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고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그 이러한 팸6과 팸8 시그널링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만들었을 때 생기는 이 아이 다이어그램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팸6에 대한 내용입니다. 팸6는 중간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모듈레이션 스킴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펜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6-level Pulse Amplitude Modulation 줄임말이고 펜6는 보시는 바와 같이 펜4와 펜8의 중간 스킴이므로 그에 따라 이제 장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2bit과 3bit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펜4, 펜8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펜6는 딱 정수계의 빗 데이터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펜6를 만드는 방식은 보통은 이제 두 심볼에 하나의 오빅 데이터, 즉 32개의 스테이트를 포함하는 식으로 펜6를 구현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두 심볼에 32개의 스테이트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은 다이아몬드 서킷2라는 방식이고 오른쪽은 더블 스퀘어 서킷2라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 서킷2는 6레벨 시그널 심볼 두 개에 총 36개의 스테이트를 담아서 그 중에서 4개를 버려서 32개의 스테이트를 포함하는 방식이고요. 더블 스퀘어 서킷2 같은 경우에는 A 레벨 심볼을 이용해서 총 64개의 스테이트를 만든 후에 그 중에서 32개를 버리는 방식으로 32개의 스테이트를 만드는 스킨입니다. 다음. 그래서 펜6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심볼을 활용하기 때문에 I 다이어그램보다 보통 캠 시그널을 사용하는 컨스텔레이션 맵을 사용해서 분석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이아몬드 서킷2와 더블 스퀘어 서킷2를 표현하게 되면은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위에가 I 다이어그램이고 아래가 컨스텔레이션 맵인데요. 컨스텔레이션 맵에서 X축과 Y축의 눈금이 각 심볼 레벨의 개수만큼 있으며 총 32개의 스테이트가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각각의 점들은 5비트 데이터에 하나씩 대응되게 됩니다. 다음은 컨스텔레이션 맵을 통해 모듈레이션 스킴의 특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석할 특성은 PAR 또는 이제 PAPI라고도 불리는 특성인데요. 평균 파워 대비 피크 파워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 PAR이 클수록 심볼의 크기의 편차가 크므로 시스템이 더 큰 다이나믹 레인지로 동작해야 되고, 즉 이는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먼저 이 다이아몬드 서킷2의 PAR을 분석해 보면 다이아몬드 서킷2의 컨스텔레이션 맵을 보시면 오드 심볼의 값 레벨의 확률은 전체 스테이트 개수분의 X 값이 해당 레벨인 점의 개수로 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해보면 P 오드와 같은 값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븐 심볼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은 오드 심볼과 동일하게 P 이븐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각 레벨의 확률은 심볼의 순서에 상관없이 P 올과 같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확률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서킷2의 PAR을 구해보면 3.98dB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같은 방법으로 더블 스퀘어 서킷2의 PAR을 구하면 3.68dB가 나옵니다. 더블 스퀘어 서킷2의 PAR이 다이아몬드 서킷2의 PAR보다 작으므로 PAR 관점에서 N 레벨 심볼 두 개로 구성한 더블 스퀘어 서킷2가 더 좋은 방식의 펜6 구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미니멈 디스턴스입니다. 미니멈 디스턴스는 컨스텔레이션 맵 상에서 스테이트, 즉 점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미니멈 디스턴스가 클수록 노이즈가 추가돼도 에러가 날 확률이 적어집니다. 컨스텔레이션 맵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서킷과 더블 스퀘어 서킷의 미니멈 디스턴스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점들 간의 최소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요. 이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더블 스퀘어 서킷의 미니멈 디스턴스는 0.4041, 다이아몬드 서킷의 미니멈 디스턴스는 0.4로 구해집니다. 즉 더블 스퀘어 서킷2의 미니멈 디스턴스가 더 크므로 이 미니멈 디스턴스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블 스퀘어 서킷2가 좀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컨스텔레이션 맵을 이용하면 PAM6 스킴의 특성을 분석하기가 용이합니다. 다음. 네, 다음으로는 펜8, 펜A 시그널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A 시그널,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M이 그러니까 숫자가 높은 펜 시그널일수록 그 나이키스트 프리퀀시에서의 채널 로스와 그리고 SNR의 감소에 의한 효과가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펜4, 펜6에 비해서 펜8은 그 트레이드오프가 특히나 클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펜4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모듈레이션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인 적합한 방식인지를 비교할 것입니다. 먼저 펜8 시그널링은 그 맨 윗줄에 나와 있듯이 3개의 비트를 하나의 심볼에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개의 비트는 8개의 독립적인 콤비네이션 신호인데 오른쪽 위에 그 그림 오른쪽 편에 그 세 가지 방식의 시그널링 레벨이 있듯이 분수로도 이 8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혹은 0을 포함한 양의 정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음수와 영, 양수로도 데이터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펜8 시그널은 NRG에 비해 컨버전 로스를 이제 마이너스 17dB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컨버전 로스와 나이키스트 프리퀀시에서의 그 로스를 잘 비교하면은 펜8 시그널이 충분히 이제 어드밴티지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러면은 펜8과 NRG 시그널링 방식은 그 나이키스트 프리퀀시에서의 채널 로스가 무척 크므로 이 펜8과 펜4 방식에 대한 비교를 간략히 드리면은 비트 수 그리고 펜 뭐 등등은 이제 앞서 이미 설명드린 것 같고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만 살펴보면은 왼쪽 아래 그림처럼 펜4 신호는 NRG에 비해 나이키스트 프리퀀시가 반에 위치하고 펜8은 NRG에 비해서 3분의 1에 위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특성에 따라서 펜8 시그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로스 관점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그러면은 이 두 시그널 펜4와 펜8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심볼 에러 레이트라고 해서 저희 수업 때 친숙한 개념은 아무래도 비트 에러 레이트라고 해서 BER인데요. 이 SER은 하나의 심볼에 에러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2 같은 경우에는 SER과 BER이 같은 개념인데 펜4 혹은 펜8로 가게 되면은 SER은 BER에 대해 2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SER이라는 이제 지표는 반드시 SNR과 관련이 있을 텐데요. 그 수식은 이제 아래처럼 나와 있는데 그 왼쪽 위 그림을 보면은 그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펜4고 빨간색이 펜8인데 1의 마이너스 10의 10의 마이너스 6승의 SEI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SNR의 크기가 이제 펜8이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SNR이 펜8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SNR 관점에서는 당연히 펜8이 훨씬 더 설계가 하기 까다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search SNR이라는 이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정성적 의미는 required SNR에 비해서 achievable SNR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건데요. 필요한 SNR에 비해 달성 가능한 SNR이 클수록 훨씬 더 목표 SER을 더 수월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SNR 마진이 클수록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래프는 이제 자일링스에서 특정 채널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이 X축이 노이즈의 파워라고 본다면은 노이즈 파워 관점 어떤 로시안 채널에 대해서 같은 노이즈 파워를 갖고 있을 때 펜4가 훨씬 더 펜8보다 그 설치 SNR이 높다는 점에서 훨씬 더 구현하기가 쉽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펜8을 시그널링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도 랜덤 바이너리 시퀀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들을 이제 하나의 시그널은 이제 어티뉴에이션을 주지 않고 나머지 2개는 각각 서로 다른 어티뉴에이션 팩트를 줘서
이 신호들을 구분한 뒤에 그리고 이들을 다시 합치는 방식을 통해서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그때 생기는 이슈로는 이제 높은 퀄리티의 웨이브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터도 적어야겠고 디스토션도 적어야겠고 하이스피드 라이즈와 펄타임이 떨어질 텐데 특히 지터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이제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26.6 기가 퍼 시그널을 갖는 그 신호에 대해서 그 타임 주기는 이제 37.5 피코세컨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37.5 피코세컨드라는 것은 케이블을 통과할 때 대략 7.9 일렉트로니컬 랭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말은 그 라우팅 할 때 1mm의 오차만 있더라도 굉장히 큰 지터가 나타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시그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8개의 시그널을 구별하기 위해서 7개의 스레셜더를 갖는 에러 디텍터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PEM8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이제 SNL이 굉장히 낮다 보니 I가 굉장히 닫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I를 열게 하기 위해서 이퀄라이저를 써서 이 채널과 그 데이터를 리커버할 수 있게 있는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다음. 네, 그러면 PEM8의 어드밴티지는 무엇이냐? 그 왼쪽 그림과 같이 만약에 어떤 채널에 그러니까 노치 프리퀀시가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보다 이전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높은 크기의 그 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그 왼쪽에 찍힌 점, 그러니까 18.7 GHz에 해당하는 점은 이제 PEM8 방식의 나이키스 프리퀀시고 오른쪽 점 28GHz의 점은 PEM4 방식의 나이키스 프리퀀시인데 오른쪽에 살체 SNR 마진을 보면 알다시피 PEM8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큰 SNR을 나타낸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PEM8의 리미테이션은 왼쪽 위의 그림은 이제 노이즈뿐만 아니라 이제 크로스톡의 넌 아이디얼리티까지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결과인데요. 오른쪽을 보면은 두 가지 채널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그림은 이제 로스가 중간 정도인 채널이게 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로스가 상당히 큰 채널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면은 로스가 중간 정도인 이 가운데 그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크로스톡이 있을 때 없을 때 상관없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PEM4가 훨씬 더 SNR 마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로스가 큰 경우에는 이 노이즈 크기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PEM4와 PEM8의 그 SNR 마진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SNR 마진이 같다 하더라도 같은 하드웨어 컴플렉시티 관점에서 PEM4가 훨씬 더 이제 컴플렉시티 면에서 이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팸6과 팸8 시그널링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고, 이제는 이제 이 팸6, 팸8 시그널링의 I 다이어그램, 즉 이제 SI 특성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I 다이어그램을 이스티메이션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I 다이어그램을 이스티메이션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I 다이어그램을 그 이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어떤 채널에 이제 SBR을 얻게 되면 이 SBR을 가지고 PDA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월스타이 다이어그램을 얻게 되면 이게 이제 I 다이어그램 컨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NRG, 즉 PEM2, 이제 0과 1만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0과 1만 있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총 4개의 레벨을 가지는 팸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트랜지션이 그 0에서 시작해서 00에서 시작해서 나올 수 있는 트랜지션이 총 3가지가 되게 되고 이제 이를 각각 픽 디스토션 어널리시스 PDA 방법을 사용해서 이 만들어진 그 I 다이어그램 컨투어를 가지고 벌티컬 스위프트 하는 형식으로 이를 슈퍼포지션 하면 이제 그림과 같이 팸4 I 다이어그램 월스트 팸4 월스트 I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방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이제 SBR을 얻게 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SBR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인풋 싱글 빗 펄스, 뭐 즉 라이징 타임이나 폴링 타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게 된 이제 어떤 인풋 싱글 빛 펄스와 그리고 채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퍼 펑션. 그러니까 즉 이 라이징 타임과 폴링 타임의 특성,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인풋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트 펄스와 그리고 채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퍼 펑션을 두 개를 컨볼루션하는 형태로서 싱글 빛 리스폰스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트랜지션 레벨에 따라서 싱글 빛 리스폰스를 각각 뽑으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중첩시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싱글 빛 리스폰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얻어진 싱글 빛 리스폰스로부터 월스 아이 다이어그램을 칸토어로 어떻게 그릴 것이냐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하나의 시그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오게 되니까 이게 쭉 중첩이 될 것입니다. 뭐 여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쭉 중첩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쭉 중첩이 된 거에서 그 1의 월스타이 칸투어와 0의 월스타이 칸투어를 이제 그리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쭉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해당 그 검은색 선을 보시면 얘의 1의 월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이 아래에 있는 0보다 작은 아이들이 여기 보면 여기 쭉쭉 있죠. 이렇게 계속 쭉 겹쳐 놓으면 이제 이 애들이 이제 얘를 깎을 것입니다. 이제 이 1을 깎게 되면 이제 그게 월스트 아이 칸투 1쪽의 칸투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0쪽은 이 올라와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다 어떤 그 노이즈 같은 그 포스트 커서 프리커서의 노이즈인데, 이제 이러한 노이즈들이 또 0쪽을 이제 칸투어를 위로 올리게 되면서 이제 해당 이러한 아이 칸투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를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와 같습니다. 즉 0쪽에 있는 애들이 이 1쪽에 있는 애를 깎고요. 그리고 이 0보다 큰 애들이 이 0쪽을 위로 올리면서 이러한 월스트 아이 칸투어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월스트 아이 칸투어를 가지고 이제 이를 이 첫 번째 트랜지션 레벨을 가지고 만들어진 칸투어와 두 번째 레벨을 가지고 만들어진 칸투어, 세 번째 레벨을 가지고 만들어진 칸투어들을 벌티컬 스위프트 한 다음에 이를 슈퍼포지션 시키면 이제 그림과 같이 펜포 월스타이 칸투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건 이제 펜포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요, 펜6과 펜8 시그널링에 대해서도 제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왼쪽 그림이 펜6 아이 다이어그램을 해당 방법을 이용해서 구현한 결과이고, 이제 오른쪽이 펜8 시그널링에 대해서 구현한 결과입니다. 각각은 나이키스 프리퀀시 4GHz에서 진행을 해 보았고요. 이제 뒤에서 8GHz에서도 구현을 했는데, 사실 더 데이터 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해당 저희가 사용한 이 이스티메이터가 제대로 조금 그 작동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펜6과 펜8에 대해서 보시면 데이터 레이트는 이제 펜4는 이제 저희가 그 래퍼로서 약간 베이스라인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펜6과 펜8 같은 경우에 데이터 레이트가 펜4보다 당연히 더 빨라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아이 위스나 아이 하이트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든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해당 이 채널이 펜6이 좋다, 펜8이 좋다, 펜4가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8GHz에서도 펜6 시그널링과 펜4 시그널링에 대해서 아이 다이어그램을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너무 채널이 깨끗하죠? 이게 또 이스티메이터의 문제인데, 약간 이제 이스티메이터가 조금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스티메이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최대한 깨끗한 채널로 해야 이제 조금 깨끗하게 이제 펜6과 펜8 아이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 이 부분도 아까 데이터 레이트가 빨라졌을 때 좀 왜곡이 생기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채널에 노이즈가 많이 꼈을 때 어떤 디그레데이션이 생기는 부분들도 다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펜6과 펜8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이 다이어그램을 이스티메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선 처음에 펜N 시그널링이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후에 펜6과 펜8에 대해서 이제 각각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맨 시그널링 스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펜6과 펜8 시그널링을 각각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펜맨 시그널링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펜맨 시그널링을 사용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SI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사용하게 될 것인 이제 이 이스티메이션 펜 앤 아이 다이어그램 이스티메이션 메서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제 펜6과 펜8에 대해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팀워크인데요. 두 분께 이 영남님과 그리고 효령님께서 펜8과 펜6 서베이 그리고 이 코드 좀 도와주셨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드를 구성하고 그리고 아이 다이어그램 이스티메이션 메서드는 이제 제가 코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